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의 신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에게 스페셜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어떤 트레이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제 정말 상당한 많은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다시 준비하고 있으시니까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외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에듀 시스템 트레이더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실전 매매에 가까운 그런 강의를 이어가 주신다고 하니까요. 1시간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함께 준비하고 계시는 트레이더죠. 화면을 통해서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에듀 시스템 트레이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저희 강의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또 말씀해 주셨고, 네네. 또 그때 시장에 맞는 그런 포인트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천연가스랑 네. 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어갔나요? 어제 일단 크루드오일이랑 천연가스 그리고 네. 골드까지 포인트 드렸는데 네네. 일단 어제 오일이랑 골드는 원웨이로 계속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따로 매도 라인 혹은 매수 라인을 터치는 하지 않았고요. 이제 천연가스가 어제 드렸던 공격적 매도 라인이었던 3.041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저항 포인트를 제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예, 동일 네. 단가로 세 번 연속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지금 100틱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맞춰서 들어가신 분들은 공격적 매매 포인트 통해서 수익 보셨을 것 같고요. 예. 예. 오늘은 저희가 네. 실전 매매를 좀 더 가깝게 좀 교육을 드리고자 할 건데 네네. MC님을 제가 좀 같이 한번 매매 직전까지 매매 직전까지 한번 네. 스터디를 같이 드리면서 네네. 같이 참여를 좀 해볼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마음의 네. 준비를 미리 좀 해두시고요. 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두시면 네.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교육을 드리고 PPT 네네. 통해서 한번 모니터링 네. 하시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제 도입에 대해서 이어갔는데, 오늘은 조금 더 실전에 가까운 강의와,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저를 함께 또 실전 매매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해외 선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셨던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도입 부분과 그리고 시작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을 또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니까요. 자, 이번 한 시간 특별히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에듀 시스템 트레이더의 강의를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가볼까요?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HTS 계좌 개설부터 그리고 HTS를 이용하는 방법, 네. 그리고 차트 설정,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주문 들어가는 직전까지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네. 클릭 주문창에 대한 부분은 어려우니까 이제 내일 방송으로 미뤄서 네. 한 번에 저희 시스템이랑 같이 모니터링을 드리고요. 오늘은 딱 그 매매하기 직전 포인트까지 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강의에 대해서 들으셨지만, 그런데 실제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집중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트레이더님 시작해 주시죠.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선물 거래 시작하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자, 거래 전 세팅, 그 다음에 오늘 해외 선물 종목 차트 세팅, 그리고 해외 선물 거래 시작 부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해외 선물 종목 부분이 주식과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서 월물이라던가 종목의 어떤 상품군들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거래를 시작하시기 꺼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PPT 통해서 모니터링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부분은 계좌 개설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뭐 상세하게 뭐 어느 증권사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지 않고, 전반적인 증권사 계좌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제 은행에서 계좌 개설 업무를 전부 다 위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지점 방문 아니어도 그냥 은행 방문 통해서 개설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분증, 뭐 도장, 평소에 은행 계좌 만드시듯이 그대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계좌 개설 창구에서 해외 선물 계좌 개설 요청을 하시면 그냥 손쉽게 바로 그날 만들어 주시고요. 따로 예탁금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안내 서류대로 온라인 등록을 마치시면 HTS로 바로 거래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HTS를 키시고 나서 이제부터 차트를 오픈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해외 선물은 종목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종목 선택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종합 차트, 해외 선물 옵션 종합 차트를 들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 차트를 오픈하시고 나서 이쪽 상단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종목을 선택하시는 돋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 버튼은 주식에서도 동일하게 위치해 있는 버튼이죠.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해외 선물 옵션 종목 검색이라고 해서 이렇게 월물들이 딱딱딱딱 뜨세요. 근데 제가 이 부분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월물이 구성되고 어떤 월물을 선택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알고 가시면 돼요. 전부 다 이 시장에 대해서 뭐 상품 코드부터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에너지, 뭐 농산물, 금속 이렇게 있으시죠. 저희가 주로 거래하는 상품군은 이제 에너지, 금속 혹은 지수, 통화 이렇게 됩니다.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이제 비주류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4종목 중에서 주로 거래 상품들이 나오시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하시는 게 저희 크루드 오일이죠. 국내에서는 제일 거래량이 많은 50% 이상의 거래량을 차지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좀 모니터링을 드리자면 월물들이 쭉쭉쭉 있으세요. 2017년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있는데 네. 선물이라는 시장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월물들이 쭉쭉쭉 있지만 저희가 이 월물들을 다 거래하고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적으로 거래하셔야 되는 시장, 딱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시죠? 네. 이 부분을 제가 좀 지워드리고 깔끔하게 좀 볼게요. 지금 실제 창을 지금 캡처를 하셔서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네. 보시면은 이제 2017년 8월물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7년 8월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신데 네. 딱 이 월물, 빨간색 표시된 월물이 거래량이 제일 많은 메인 월물입니다. 기관들도 가장 많이 참여하는 월물이고요. 이 월물들만 클릭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월물들을 거래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돋보기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크루드오일, 에너지 선택 후 크루드오일 들어가셔서 그냥 바로 옆에 제일 빨간 월물 선택하셔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월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월물 보실 필요 없이 메인 월물만 딱 거래를 들어가시면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거래하실 때 이제 일봉도 보시고 뭐 주봉도 보시고 월봉도 보시는데 주식과 해외 선물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해외 선물은 이동폭이 빠르기 때문에 최대한 볼 수 있는 게 일봉 정도입니다. 보통 이제 주봉이나 월봉까지 넘어가서 보는 경우는 자주 없고요. 일봉 정도로가 맥시멈이고 보통 거래를 집중해서 들어가실 때는 분봉으로 5분봉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어제 제가 방송 마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기관들이 거래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차트가 5분봉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 또한 5분봉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패턴을 읽고 따라가려면은 5분봉으로 차트를 세팅해서 주로 거래하실 때 보셔야 되는 거고요. 큰 추세를 보실 때만 일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트 세팅하실 때 분봉으로 5분봉, 그 다음에 여기 전체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 봉수가 있죠. 네. 이 부분은 차트 전체 폭이 몇 봉 정도를
쭈루룩 모니터링을 나타낼지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2,000봉 정도를 넣으시면 이제 일주일치 정도 데이터가 모니터링이 되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봉, 5분봉, 그리고 2,000봉 정도 세팅하셔서 기본 세팅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해외 선물에 맞는 보조지표 부분이 궁금하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보조지표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좀 뽑아드렸어요. 핵심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보조지표만 가져가시고 복잡한 보조지표를 많이 가져가시면 가실수록 가격 차트에 대한 리딩이 힘들어지십니다. 네. 그래서 보조지표는 최대한 심플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기관들이 어디서 어떻게 진입했는지 볼 수 있는 가격 차트를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지표를 좀 핵심적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일단 RSI, RSI는 기본적으로 뭐 다이버전스를 비롯해서 해외 기관들이 서로 간의 거래량 추이, 매수 매도의 추이를 보기에 가장 좋은 보조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RSI 지표라고 이쪽 지표 검색 란에다가 입력해서 먼저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보조지표로 추천드리는 종목은 볼륨 레이시오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량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수 매도의 비중을 거래량의 전체적인 추이로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나타낸 겁니다. 보통 거래량들이 이제 차트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각 봉마다 전부 다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네. 이렇게 되면은 매수 매도 추이가 어느 쪽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매도 전체 추이가 어느 쪽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퍼센트로,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볼륨 레이시오고요. 그래서 이 두 지표를 좀 추천을 드리고 이 둘 중에서도 저희는 굳이 하나를 버려야 된다라면은 볼륨 레이시오를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RSI 위주로 차트를 깔끔하게 세팅하시는 것도 괜찮으신 방법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기관의 추이를 볼 수 있는 핵심 지표만 세팅하는 거다. 기관의 추이, 전반적인 추이를 볼 수 있는 핵심 지표만 세팅하셔야 다른 기관들도 모두 다 모니터링하는 지표, 딱 그 지표만 모니터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RSI와 볼륨 레이시오가 어떤 수학적 방법으로 구성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쭉 드렸는데 네. 사실 거래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 지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만 중요하시겠죠. 그죠? 초보자분들께서 이 수학 공식까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에 요약해드리면 차트 매수 매도 간의 압력을 나타내는 게 RSI다. 그래서 매수 매도 간의 압력을 나타내줄 경우에는 매수 매도의 추이가 어느 쪽으로 힘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요약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힘이 약해지는지 강해지는지 두 가지도 함께 보실 수가 있는 지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VR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드렸는데 볼륨 레이시오죠. 볼륨 레이시오를 줄여서 V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승 거래일 그리고 하락 거래일을 퍼센티지로 나타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100%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가 있을 경우에는 상방 거래량이 많은 상태, 아래로 가 있을 경우에는 하방 거래량이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규모의 거래량, 그죠? 해외 선물은 주식보다 훨씬 거래량이 많습니다. 네. 이거를 모든 분봉에 대해서 거래량을 체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매수 매도의 비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지표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좀 세팅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를 볼 때 VR은 이제 거래량을 차트를 보시다 보면은 나중에 VR 차트를 따로 안 보셔도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거래할 때 RSI 그리고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 차트, 가격 차트를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두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네.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제 보통 이평선도 많이 보시죠. 네. 5MA, 뭐 10MA, 20MA 많이 보시는데 네. 웬만하시면은 이평선도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평선을 네. 지워요. 이평선이라는 것 자체도 후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지지 여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경우가 많지만 거래량에서 저걸 기준으로 시스템 매매가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평선 부분을
후행성으로 추부하시고 웬만하시면 지워주시고 정말 기관들이 진입했던 라인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차트를 세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 주문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네. 차트 세팅을 완료하시고 나서 이제 해외 선물 옵션에서 종합 주문창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제 보여드렸던 대로 주식 거래하시던 창과 유사한 창이 뜹니다. 그죠? 매수, 매도, 정정, 취소 이렇게 해서 유사한 창이 뜨고요.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이쪽 아래 전일 거래량부터 뭐 정산가 혹은 틱밸류, 틱사이즈 그리고 월물들을 선택할 수 있는 라인 이렇게 상품 구성이 딱딱딱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제가 좀 분해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월물 선택하시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쪽 아랫부분입니다. 왼쪽 아래. 여기서 이제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실 거예요. 틱 사이즈, 뭐 틱밸류, 혹은 F&D, LTD. 이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틱, 그죠? 틱이란 단어 알고 계신가요? 네. 틱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한 호가를 의미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거래 하실 때 이쪽에서 한 호가, 한 호가, 한 호가가 보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선물에서도 이 한 호가, 한 호가, 한 호가가 있는데 이거를 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어의 차이죠. 그래서 한 호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틱 사이즈, 그죠? 그리고 틱 밸류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이 한 틱 간격이 있죠. 지금 5일의 경우에는 0.01 간격으로 한 틱의 간격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틱 사이즈, 즉 한 호가의 단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틱 밸류. 실질적으로 한 호가를 먹었을 때 수익이 나는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을 한 호가당 가치, 틱 밸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영문으로 어려운 단어는 이 세 가지고요. 이것만 딱 깔끔하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 이외에는 생소한 표현들은 나머지는 무시해 주셔도 되고요. 이제 잔존 일수라고 있습니다. 잔존 일수는 저희가 월물이 많죠. 뭐 9월물, 8월물 쭉쭉쭉쭉 있는데 그 월물들을 언제까지 거래할 수 있는지 그게 잔존 일수입니다. 현재 거래하시는 종목의 거래 가능해.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위탁 증거금. 위탁 증거금이 있고 유지 증거금이 있으신데 위탁 증거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드리자면 그냥 단순히 진입 시 필요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삼성전자 한 주를 들어가는데 230만 원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5일 한 종목을 들어가는 데는 2,970불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위는 달러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달러 단위고요. 틱밸류도 달러 단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입 시 필요 자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이 되어 있고 K 시작 시간, K 종료 시간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외 선물이라는 거는 해외장, CME장 기준으로 시간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 국내 거래자분들께서는 국내 거래 시간으로 환산하셔서 거래 시간이 언제인지 파악하셔야겠죠. 일반적으로 CME 메인 종목들은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새벽 6시에 끝납니다. 즉 6시부터 한 7시까지 1시간 휴장하고 나머지 23시간을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상단 부분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를 가시게 될 거래를 가시게 될 매수 매도 이 부분인데 사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주식하시던 분들께서 거의 차이가 없으신데 신규라는 게 있고 청산이라는 게 있고 이제 스탑, 리밋 이런 부분이 있죠. 스탑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상세하게 오시오 주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신규와 청산 부분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해외 선물의 특징은 어제 제가 내내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매수와 매도 양방향이 가능하다. 그겁니다. 아우,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매수, 매도 양방향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규가 양쪽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죠? 신규가 양쪽에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을 하고
매수에서도 진입을 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청산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겠죠? 주식하실 때 매수한 다음에 청산 어디서 하시나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 않아요? 아니요. 네. 주문창을 어디로 가서 네. 하실까요? 주문창이요? 네. 주식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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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되셨다네요. 네. 네. 매수를 하신 다음에는 네. 이제 매도로 청산하시죠. 그죠? 네. 매도로 나오시잖아요. 그죠? 네. 파시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매도를 하셨을 때는, 신규 진입하셨을 때는 매수로 청산을 해서 나옵니다. 네.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 신규 진입 시 매도에서 청산을 들어가고 매도 신규 진입 시는 매수에서 청산을 들어간다. 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실 거예요. 네. 네. 한번 가시죠. 네. 이제 뭐 설명을 마감해 주신 건가요? 네네. 네. 지금 HTS 실제 창을 토대로 설명을 도와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사마다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구성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메인 그 내용에 대해서 단어에 대한 부분은 필수적으로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는 꼭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할까요, 제가? 차트 세팅부터 저희가 지금 일어나시려고. 네. 제가 지금, 그렇죠? 네네. 네. 일단 제가 차트를 띄워놨어요. 네네. 네네. 일단 차트를 먼저 뭐 모의로 들어가셔도 좋고 네. 뭐 실계좌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 세팅을 하실 때 네. 일단 종합 차트 해외 선물 옵션에서 이제 종합 차트를 켜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에 거래량들도 있고 뭐 보조 지표도 있는데 네. 일단 기본 차트부터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네. 백지 상태부터 처음에 그렇죠? 베이직으로 시작을 하죠. 네. 지금 화면 나가고 있죠? 네, 나가고 있습니다. 백지 상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은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거래량 부분은 네. 매 봉마다 다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이걸 통해서 거래량의 추이를 알아낸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거래량 차트를 먼저 뺄 겁니다. 네, 지워줍니다. 지금 네. X표로, 네. 지워주고요. 제거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에 지표 검색란이 있죠. 네. 이쪽에서 RSI 입력해 주시고 네,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SI. 아이고, RSI 죠? 한글이네요. 네. 네. RSI. 네. 네, 맞나요? 이쪽에서 네. 보시면 RSI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이게 네. 증권사마다 시스템이 다른데 이 중에서 깔끔하게 RSI 딱 하나만 볼 수 있는 RSI 지표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시그널이랑 같이 있는 차트가 있는데 시그널이 뭐냐면 이 기본적인 RSI 차트에 대해서 지수 이동 평균을 낸 게 시그널 차트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가 계속 겹치는 포인트마다 전부 다 네, 이제 네. 매수 매도 시점을 내주기 때문에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건 빼버리시면 되고요. 위에 거 시그널을 빼고요. 네, 빼고 그냥 깔끔하게 딱 RSI 기본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거래량의 압력, 그죠? 차트의 압력, 매수 매도의 압력만 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을 제가 뺐는데 가격 차트를 존중하기 위해서 뺐죠. 네. 네. 이게 거래량을 그래도 알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볼륨 레이시오 이걸 통해서 네. 스펠링이 어려우니까 제가 대신 쳐드릴게요. 네. 볼륨 레이시오 볼륨 레이시오, 차트를 추가합니다. VOLUM 레이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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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이평선들은 가격 차트를 보는데 자꾸 방해를 주기 때문에 후행성 지표다. 그죠? 후행성 네. 지표이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네. 시스템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거를 많이 연구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이평을 재활용해서 또 다른 지표를 만들어냈을 경우에는 활용이 좋지만 네. 이평선 자체만으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본 네. 세팅이 다 된 건가요? 기본 세팅이 이렇게 되셨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볼륨 레이시오를 어느 정도 거래량에 대해서 차트를 보실 줄 안다면 나중에 네. 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렇게 빼서 네. 가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차트 설정은 네. 안 어려웠죠? 네, 어렵지 지표만 않았습니다. 넣었고 맞아요. 거래량 뺐고요. 오히려 빼는 것만 많았습니다. 네네. 그죠? 이평도 빼버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해외 선물 주문을 들어가실 거예요. 네. 네, 클릭 주문이 있고 종합 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클릭 주문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장에 네. 제대로 좀 설명을 드릴 네. 거고요. 오늘은 종합 주문 창을 통해서 한번 저희의 네. 나왔어요. 네. 주문창이. 그죠? 많이 거래하시는 크루드 오일 네.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어떤 종목마다 다 틱밸류, 틱사이즈에 대한 그쵸. 설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종목을 보시든 다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네.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거래할 종목은 오늘 에너지의 크루드 오일이죠. 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지금 모의로 네.
모의 계좌가 네. 그리고 이걸 눌러볼까요? 네, 모의 계좌가 안 만들어지셨네요. 그죠? 아, 네, 모의 계좌가 안 만들어지기 모의 때문에. 투자로 들어왔는데, 네. 아, 지금 그러면 이게 안 한번 됐다. 제 걸로 해보시죠. 아, 네, 네. 네. 제 걸로 들어오셔가지고. 네, 주문창을 지금 열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모의 투자를, 모의 거래를 통해서 일단 사례를 좀 쌓고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모의 투자 이 계좌를 설정을 하시면은, 네, 됩니다. 저는 아직 설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 되지가 않았는데,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주문을 걸고 또 청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트레이더님이 직접 실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니터링을 잠시.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1강에 이어서 오늘 강의는 실전 매매를 직접적으로 시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에 대해서 강의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HTS를 통해서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될지, 시작을 어떻게 될지 첫 시작에 그 차트 설정 방법과 함께 주문을 내는 방법까지 실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크루드 오일로 예시를 들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틱같이, 틱 단위, 너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HTS 창을 통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러로 표기되는 부분을 꼭 잊지 말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달러에 대한 부분을 또 하나로 또 환산을 해서 또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일단 달러에 대한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트레이더님 뭐 설정이 되어 있나요? 네, 설정되어 있고요. 차트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보시면 이제 네. 매수, 매도, 정정, 취소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네, 떴네요. 이쪽에서 이제 모의 계좌 부분은 따로 한번 만드셔야 돼요. 네, 모의 계좌를 따로 만드셔가지고 이제 거래를 한번 모의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신규 버튼을 누르시면은 들어가실 수 있는 계약수가 네. 이렇게 뜨시게 되고요. 그 계약수가 일단 증거금 기준으로 계약수가 좀 제한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증거금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총 계약수가 뜨시게 되고 네. 여기서 이제 뭐 매수 버튼을 누르신다. 그럼 이제 매수 확인 주문이 뜨죠. 그러네요. 바로 떴어요. 확인 버튼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체결, 이 체결 부분이 뜨시고요. 아래 창에 결과가 나온다.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저희는 한번 이거를 실질적으로 네.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청산이 나오는 거를 모니터링 할 거기 때문에 시장가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지금 현재가에 대해서. 네. 자, 지금 크루드 오일은 47.27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0점 거의 시장가. 보합권이에요. 네. 매수 주문을 넣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체결이 되셨죠? 네. 그럼 이제 잔고의 매수 그리고 체결 가격 47.26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거를 앞에 보여드린 대로 청산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도 쪽으로 가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네, 매도로 가서 이제 시장가로 바로 팔아볼게요. 네. 자, 지금, 진입 가격대에서 지금, 한 호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권이세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올라가는 동안에 순식간에 네. 47.28까지 올라가서 팔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틱틱이 올라가서 팔렸고요. 네. 지금 매수로 진입을 해서 이제 매도 쪽에서 청산을 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네. 반대로 매도에서 진입을 해서 매수 쪽으로 들어가서 청산하는 걸 모니터링 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매도 쪽으로도 신규 버튼을 누르시면 동일하게 아까 보여줬던 대로 10계약이 네. 신규 계약 들어갈 수 있도록 뜨고요. 네. 전 똑같이 한 계약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시장가 매도 해보시면 그죠? 현재가 기준으로 체결가가 뜨고요. 네. 그 다음에 매도를 들어갔으니까 아까 네. 어떻게 청산해야 된다고 그러면 말씀드렸죠? 매수로 청산을 해야 되죠? 그죠? 네. 네. 매수 쪽으로 가셔가지고 네. 청산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들어가 있는 계약수가 전부 뜹니다. 그래서 네. 현재 들어간 계약수대로 청산을 시장가 매수 해보겠습니다. 그죠? 지금도 운이 좋게 또 네. 매도해서 또 한 틱을 먹고 팔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또 전문 용어가 있긴 한데.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 매수로 진입하신 물량에 대해서는 매도에서 청산 들어가시고 네, 네. 매도로 진입하신 물량에 대해서는 매수에서 청산 버튼 누르셔서 청산을 들어가시고 네, 이렇게 전혀 주식과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매도창에서 신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만 있을 뿐이죠. 네, 네, 네. 주식과 똑같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점이 없죠.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쉽게 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기본적인 지식이 뭐냐면요. 어제장에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해외 선물은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로 진입을 하셨다면은 매도로 청산을 하셔야 되고요. 또 매도로 진입을 하셨다면은 매수
매수로 청산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주문창 보시면 바로 매수와 매도 함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방금 실현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제로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을 토대로 오늘 모의 투자에서도 역시나 트레이더님답게 수익으로 마무리를 짓는 이런 훈훈한 분위기가 네, 지금 일단 좋았죠. 네, 그냥 간단하게 시범을 하시는데도 이렇게 수익이 나셨는데 자, 이렇게 실현을 해봤고 그렇다면은 많은 시장 상황이 있잖아요. 시장 네네, 상황에 대해서 또 이 시장에 대해서 뭐 어제 뭐 가치 분석이라든지 그런 네네. 부분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장의 이런 지표와 뉴스에 따라서 또 매매 접근을 하는 방법 그리고 네네. 그 뉴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한번 지금 제 차트 PPT로 네네. 좀 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네. 제가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네. 독립기념일 휴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표에 대해서는 어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네. 오늘은 이제 내일장 거래 이어나가실 분들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쭉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6월 마지막 주 시황 그리고 이번 주에 7월 첫째 주죠. 7월 첫째 주에는 비농업 고용 지수부터 대규모 지표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지표들이 월화 휴장을 가져가다 보니까 수목금에 몰려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정리 드리고자 시간대도 변경이 많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좀 모니터링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6월 마지막 주 글로벌 시황 분석부터. 네. 지금 저번 주에 좀 핵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 통화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ECB 드라기 총재가 통화 정책의 미세 조정 가능성 시사를 했고 채권 매입과 초저금리 같은 ECB 정책 조정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이걸 말씀드리자면은 중앙은행 긴축 시사 불확실성 확대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양적 완화와 그리고 저금리 이 시행 정책을 터닝할 가능성을 여지를 준 겁니다. 네. 이제 상방 쪽으로 양적 완화를 줄이고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방향 쪽으로 터닝을 들어가겠다라고 시장에서는 언지를 받아들인 상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2008년 이후로 지속돼서 내려온 ECB의 정책, 그 정책들이 달라지면서 유로화 가치가 저번 주에 급등하는 상태가 나왔죠. 네. 그래서 유로 차트 보시면은 네. 유로 차트를, 유로 FX 차트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유로 차트 보시면 저번 주에 올라갔다가 지금은 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고요. 네. 저번 주 발표 이후에 급등을 올라가서 거의 몇백 틱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2,400부터 계속해서 4,900까지 상승을 보여줬고요. 기존 정책과는 분명히 지금 다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일단 연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 점진적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채권 시장은 이러한 이도와 상반된 움직임을 지속. 네, 이 부분 요약을 드릴게요. 네. 지금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이죠. 네. 지금 마지막으로 6월까지도 금리 인상이 있었고 9월과 12월이 이제 9월과 12월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국채 분석하는 팀 쪽에서는 3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차이는 점차 축소되고 있고 이는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한 번에 볼 수 있는 내용을 모니터링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런 경제 지표들을 보실 때 네. clearinvesting.com을 많이 보시는데 어디를 보셔도 상관없어요. 저희 HTS 상에도 경제 지표 부분이 네. 나오시고요. 뉴스 부분도 네, 다 나오고. 나오십니다. 네. 네. 근데 일단 제가 포커스 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 미국의 경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거는 고용 지표입니다. 네, 고용 지표 그리고 고용 현황 등을 가장 1순위로 보는 지표인데 네. 이번 달 지표를 보시면 제가 필터링을 해서 미국 지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표가 그렇게 전 세계 지표가 다 뜨잖아요. 그죠. 그 전 세계 부분에서 지표가 다 미국 뜨죠. 쪽만 좀 가려서 그죠.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고 하네요. 네. 뭐 워낙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고용과 물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고용에 대한 부분 지표 발표 전에 이렇게 어느 사이트에서 또 어느 지표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또 필터링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계시는데 네 분석이 되어 있나요? 보시면은 이제
실질적 고용지표, 네. 그렇죠? 비농업 고용지수를 비롯한 고용지표를 앞서서 발표하는 게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월 1일부터 발표된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방 쪽으로 나왔습니다. 6월 1일도 하방, 그리고 6월 8일도 역시 하방, 그 다음에 6월 15일에는 한 번 상방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6월 22일 날 또 하방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 주 목요일 6월 29일도 또 하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빼고는 전부 다 예측치 대비 하방 쪽으로 네. 발표가 된 상태고요. 최근에 이렇게 4주, 한 달에서 4주 정도씩이나 연달아서 마이너스 쪽으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 네. 지금 최근 현황을 보시면은 급격하게 고용 현황이 안 좋아지는 상태로 전환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최근 국채 금리를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만 가능한 게 금리 인상입니다. 네. 최근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런 탄탄한 경제 기반이 보여졌기 때문이었고요. 네. 최근에 와서 지금 저번 달부터 급격하게 마이너스 쪽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금리 인상이 주춤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연준이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은 동결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예. 그런 상태에서 ECB가 기존에 유지해왔던 매도 추세죠. 그죠? 금리에 대한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횡보로 전환했다가 이제 상방 쪽으로 정책을 바꿔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분위기는 앞으로의 단기적으로 리드할 시장은 미국이 아니라 유로 쪽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ECB 드라기 총재가 연준 옐런 의장보다 시장에서 더 큰 영향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시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제 제가 보여드린 차트 중에 달러 인덱스와 유로 차트의 연동성 부분을 보여드렸어요. 네. 근데 주로 달러 가치의 평가에 대해서 유로가 딸려가는 시장이었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유로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달러 인덱스가 단기적으로 딸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유로 지표 중심으로 앞으로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일 부분. 네, 오일에 대한 부분. 네. 오일 뭐 설정을 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일단 뭐 이전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발표, 그 금리에 대해서 기준이 되고 전 세계 시장에 또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갔지만 지난달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에 대한 그런 내용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해서 축소 가능성,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가능성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면서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 쪽에 이런 지표의 시장의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또 네.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이제 지금 유가의 경우에는 네네. 최근에 미국이나 뭐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이 계속해서 생산량 확대 쪽으로 네네. 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23주 연속으로 시추공수 가동 건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네. 토요일장에 매주 발표하는 베이커 유즈 굴착장 비수라고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이 지표를 보시면은 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셰일층을 굴착하는 굴착장 비수가 증가하는지 떨어지는지 현황을 매주 관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작년 5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1차 함수처럼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펙 쪽에서 감산을 들어간다고 해도 미국 쪽에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펙이 그 거래량을 지속적으로 감산해도 총 거래량은 유지가 되고 오히려 생산량은 증가하는 쪽으로 갔었던 거죠. 그래서 네. 50달러를 넘길 것 같고 55달러까지도 터치하다가도 다시 40달러까지 곤두박질 쳤던 원인이 근본적으로 미국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포커스해서 지금 마지막 주 글로벌 시황에서는 네. 가동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그리고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비회원국, 비오펙 회원국에서도 계속 생산량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방 압력은 상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아랍에미리트 오펙 장관 쪽에서는 다른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대해서 네. 오펙과 비회원국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산이 불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죠. 여기서 보시면은 내용이 완전히 반대죠. 비회원국에는 미국이나 리비아, 나이지리아 이런 국가들도 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비회원국은 주로 러시아를 얘기합니다. 요즘은 오펙 국가들에서 그렇죠. 비회원국을 대표로 삼는 건 러시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러시아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타 비회원국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생산량을 함부로 감산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특히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GDP가 반토막 나면서 아예 민간인들부터 반란이 많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생산량을 줄이면은 GDP가 더 감소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줄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점이 다르게 위아래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장관은 지금 3, 4분기 그리고 4, 4분기에는 수요 증가로 시장 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그때 가서 봐야 아는 거죠. 이 부분은 함부로 수요 증가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오히려 생산량에 대해서를 기준으로 예측을 하는 게 맞는 시장이죠. 현재 시장은.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베이커리 굴착 장비수가 23주 연속으로 단 한 주도 감소한 적 없이 1차 함수로 증가를 해왔는데 네.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6월 30일자 발표를 보시면 이전치 대비 2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지금 네. 5월달 작년 5월 이후로 처음으로 2개가 감소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 주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서 꺾임이 나온다. 그리고 이게 추이가 약 한 달간 유지가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의 굴착 장비수 증가, 즉 셰일의 증가량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단기적으로나마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네. 처음으로 나타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의 5일장을 좀 예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아랍에미리트 장관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관들의 분석이 반대로 얘기를 향하고 있지만 이걸 결정할 것은 결국에는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미국의 셰일 생산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그 부분을 캐칭하는 데가 가장 포커스가 되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앞으로를 좀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네.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시황을 좀 보자면은 네. 오늘 그리고 어제 연속적으로 독립기념일 때문에 대형 지표들에 대한 발표가 전부 미뤄졌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원유 재고 발표 이런 지표들도 전부 일자가 변동했기 때문에 제가 모니터링을 한번 좀 드릴게요. 네. 중요하네요. 네. 네. 일단 지표가 일단 수요일에는 별로 없습니다. 내일장에는 별로 없고요. 네. 목, 금으로 전부 다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ADP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표가 나고요. 비농업 고용지수 ADP 지수죠. 비농업 고용지수에 대한 선행조사가 ADP입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미리 발표하는 게 ADP 지수고요.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S&P나 다른 기타 미국의 중요 증시들을 가장 선행해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비농업 고용지수. 비농업 고용지수대로 S&P나 다른 지표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지표고요. 네. 그 지표는 그대로 지금 금요일 9시 반에 발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저희 원유 재고가 수요일 매주 11시 반이었죠.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11시 반 고정이었는데 휴일이 있는 주만 이 시간이 변동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금요일 목에서 금요일로 딱 넘어가는 자정 12시에 바로 발표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때 타이밍에 급변동이 생기실 거니까 그렇죠.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저희가 거래 많이 최근에 네. 올라가고 있는 천연가스, 오늘도 수익 냈던 천연가스 네. 종목이죠. 이 종목이 이제 매주 목요일 11시 반에 발표였는데 이번 주는 7월 7일 금요일 11시 반으로 천연가스 재고 지표 발표가 옮겨왔기 다음 날로 때문에 옮겼네요. 그렇죠? 네. 1일 후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서 거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게 수요일장에서 목요일장 넘어가는 시간 타임 네. 3시에 나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옐런 쪽에서 점진적 금리 인상을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과거보다 떨어질 겁니다. 영향력은 과거보다 떨어지지만 매달 발표 날 때마다 변동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통화 종목 중심으로 포지션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이밍에는. 네. 모든 종목에 대해서 빼실 필요가 없고요. 네. 이 달러의 변동이 일어나면은 뭐 오일이나 기타 상품 선물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금리 인상이나 정말 강한 지표들 외에는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회의록이 발표될 때는 딱 통화 종목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걱정이 되신다면 이제 채권 금리 선물들 중심으로 포지션을 빠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 저희도 투자자분들이 크루드 오일이 가장 좀 관심을 많이 쏟고 계시잖아요. 네, 많은 그렇죠. 분들이.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쏙쏙들이 파헤쳐 주신 것 같은데, 최근 원유의 가장 핫한 화제는 생산량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국 쪽에서 가동 건수도 늘어나면서 이제 생산량이 감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서 하방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최근 지표가 좀 감소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번 그렇죠. 주가 중요하다. 이번 주 발표되는 이런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가격이 이번 주를 뭐 기점으로 좀 뭔가 변화하거나 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나 봐요. 그죠. 이제 국채장비수 증가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세일의 증가, 그죠? 세일의 증가세와 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세일의 증가세가 처음으로 1년 만에 네. 1년도 넘었죠. 지금 작년 5월부터니까 약 14개월 만입니다.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약간이나마 지금 2개지만 약간이나마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큰 추세상으로 하방으로 전환된다면은 실질적인 세일 생산량의 감소 쪽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원유는 탄력적인 상승을 받을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그렇네요. 네, 생산량이 요새 가장 중요한 화제이기 때문에 생산량에 따라서 이 가격적인 부분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이번 주는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주요 지표 발표가 좀 미뤄졌다는 점. 왜 이 지표에 대해서 시기를 말씀을 해드렸냐면 그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시라고 시기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떤 경제 분석에 대해서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거에 대한 대응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경제지표 블록 타임, 네. 그렇죠? 발표 시간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해외 선물의 장점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시라던가 내부 정보들이 알게 모르게 뒤에서 움직이고 일반 개인들은 그 정보를 아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급락을 보여도 왜 급락이 나오는지 혹은 급등이 나와도 왜 급등이 나오는지조차 모르고 단지 인터넷에 떠도는 서문을 통해서 반대로 접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명확하게 몇 시 몇 분에 발표될지 어떤 정보가 발표될지 그로 인해서 가치평가는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예측치는 얼마인지까지 전부 다 기관 공시 페이지에 공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investing.com 혹은 뭐 HTS, 뭐 블룸버그 다 좋습니다. 어느 페이지를 들어가셔도 이런 경제지표 발표에 대해서 딱 타이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 시간에만 포지션을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네. 네. 빠져나오시면 되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시장에 대이실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크게 대이실 일이 없고 정확한 가치 평가가 주어진 다음에 또 진입하시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거래를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보의 불균형에 대이실 일이 없어지시는 거죠. 네. 이런 시황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불확실한 그 정보에서 더욱더 확실한 좀 투명한 정보로 이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뭔가 딱 명확하지 않은 정보 뉴스에 의해서 또 사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어제 강의에서 기억이 남았던 게 일단 거래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식처럼 이런 조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더해주셨는데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하나 네. 생기는 장점이 있다면은 네네. 거래량이 많아지는 것만큼 참여 기관들이 많아지죠. 예, 참여 기관들이 많아지면 그 기관들끼리도 정확한 시황 정보를 제공하는 거를 토대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네. 뭐 블룸버그라던가 월스트리트 저널들은 이제 정확한 정보들을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받아내서 그거를 개인들한테 뿌려주는 구조죠. 그렇죠. 그 구조가 명확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은 정말 정확한 정보를 PR해서 국제시장에 보내주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 정보까지도 최대한 해내서 개인한테 뿌려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반대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 그런 내부 정보들 어떤 정확한 정보, 정확한 분석에 대해서 뿌려주고자 하는 용도보다는 국내 기관, 그 언론 기관들은 단순히
어떤 홍보의 목적이 크죠. 홍보나 어떤 정보 전달을 통해서 사람들의 유혹을 끌어들이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경쟁이 많고 거래량이 많고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는 시장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판단하시기 좋다는 점, 네. 그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알고선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1강에 이어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정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실현을 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2강이 이 정도인데 내일 3강이 참 궁금하거든요. 네. 3강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는지 미리 조금만 들어볼게요. 내일 3강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오시오 주문, 뭐 클릭 맞아요. 주문이라고 네. 얘기하는 이제 네.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부분을 좀 쉽게 정말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 거래할 때 쓰였던 HTS에 비해서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주문창이라는 거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의 시스템 매매가 또 있습니다. 시스템 매매 기준으로 해서 리스크 관리를 이어갈 수 있는 방식 또 하나를 제안을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초적인 정말 기본적인 그 매매 세팅 방법과 함께 차트 보는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일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심화된 그런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너무 빨리 간 것 같은데 에듀 시스템 트레이더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강에 이어서 2강은 실질 매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욱더 세심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내일 강의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욱더 한 단계 나아가는 심화 강의로 이어간다고 하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의 신 저 1강과 2강 이렇게 강의 이어갔는데요.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동안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